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결국 그 달러에 연동을 해야 되니까 결국 미국채의 어떤 새로운 수요처가 되지 않겠냐. 또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계속 뭐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시각도 있던데 그것이 가져올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미국 국채를 샀던 거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2022년부터 발행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테라루나 사태를 겪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안정성을 보강해야 될까? 그러고 선택한 게 사실 미국 국채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의 시총 자체가 뭐 크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 국채를 아무리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매수를 해준다고 해도 이 영향이 얼마나 될까라고 궁금하시는데 재밌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순위를 따져보면요 한국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그래서 4천억 달러니까 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로 보면은 한 15위에서 14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이 그 규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을 좀 관리하고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를 미국은 굉장히 초점을 두고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주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가격의 변동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이 없는 이 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아주 단순한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일단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인터넷 머니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사용하거나 상품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펀드를 통한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법정화폐를 사용하는데 이 인터넷 머니 마켓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담보로 펀드도 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가지고 이제 그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사실 투자자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예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4%보다 좀 못한 또 이자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만약에 그 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곳에 예치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8%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8%의 그러면 이자는 어디서 오냐라고 했으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래하는 수수료에서 사실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은행 자체는 예대 마진으로 사업을 하는 그렇죠. 하나의 회사잖아요. 근데 이 예대 마진과 그 다음에 이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합쳐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금융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1년도가 사실 전 고점이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발행됐던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자체는 한 200빌리언 달러 돼요. 한화로 하면은 한 200조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3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리테일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 혹은 이 헤지 펀드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높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 투자 시장이 열렸을 때 고수익의 어떤 자산들에 투자를 했듯이 이제 헤지 펀드들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강되어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면요, 기업들은 이제 페이먼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선도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메타 자체는 예전에 이제 구 페이스북이었죠. 이 페이스북 시절에 이제 다임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당국에서 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사실 포기했던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완화적인 규제가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메타도 다시 한번 이 다임이란 프로젝트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자금
지급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대 이제 SNS 플랫폼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비용 자체를 다 법적 화폐로 각각의 국가에 있는 법정 화폐로 다 지급을 해야 되면 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사실 얼마나 용이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절약하는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메타는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로빈후드와 그다음에 비자가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전부 다 소매 투자자들을 갖고 있는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 자금 전송이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고 값싸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시세 차익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배당의 개념 이런 어떤 뭐 말씀하신 8% 정도의 어떤 배당 개념의 어떤 안정적인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금이체와 그다음에 이제 고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하신 거에 적합한 좀 유망한, 그러니까 많이 좀 퍼져 있거나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사실 USDT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가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60% 이상 점유율을 갖고 과점이네요. 네, 과점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제 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고 있는 코인은 USDC입니다. USDC는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발행한 하나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서클이 최근에 이제 IPO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거래소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결제 대금을 전부 다 USDC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투자자들은 USDC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 정도 점유율을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사실 만든 매출의 60%를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는 이 거래소가 얼마나 많이 이 유통망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점유율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USDT와 USDC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 다만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크립토 어떤 투자 회사인데요. 이 투자 회사에서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 글로벌 최대 거래소와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패스트 팔로우로는 이제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여러분 귀에 많이 들릴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알트 코인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근데 그 전에 일단 요 USDT와 USDC 이제 말씀하셔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USDT가 우리가 소위 더 많이 알려진 용어가 네임이 그저 테더군요. 네, 맞습니다. 테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65%지만 주 사용층이 개인 투자자고 네. USDC, 그러니까 서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네. 그리고 미국 기반의 회사. 테더는 홍콩 기반. 네. 확실히 미국이 민다고 하면 DC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산도 보니까 현금이 80%에다 단기 미국채가 20%로 담보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네.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니까 이제 눈에 좀 쭉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시세 변동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 시장을 장악한다면 도대체 작년에 7배, 8배 올랐던 리플 같은 리플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어떤 송금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 근데 이거 시세 변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알트코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사실 알트코인 자체가 이제 21년도에 큰 상승을 해서 또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부분 이제 투기 자산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 2023년도 10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 자체는 모든 어떤 코인들이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선별적으로 오르는 시장이고요. 선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상승장이 좀 안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리플 포함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는 섹터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섹터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섹터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자산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그 유통되고 있는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리고 이 유통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온도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리플하고 굉장히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코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섹터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잖아요. AI 에이전트부터 뭐 엔비디아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GPU의 어떤 미래를 봐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코인 시장에서도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 자체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체는 사업 확장성을 굉장히 보강해 줄 수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성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인공지능 섹터에서는 이 스토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나 혹은 어떤 버추얼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스몰캡 어떤 알트코인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에 발맞춰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도 이제는 그냥 투기 시장이 아니라 좀 제도권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코인의 성격 자체도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증시와 굉장히 유사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코인 이제 4년 사이클설이 이제까지 시장을 장악해 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트코인 불장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네, 이미 2023년도 10월부터 시작된 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었냐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다라고 하는 오보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던 이 블록체인 시장에 정말 이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 의문을 들게 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됐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도 사실 ETF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알트코인 시장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배에서 5배 이상 상승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트코인 시장이 안 오나 보다라고 느끼지만 이것을 조금 더 공부하고 아는 분들은 이미 왔구나.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관심,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 불장이 만약에 왔다면 이제까지 그 사이클 흐름을 보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폭락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생기는. 그렇다면 지금 이미 2023년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왔었다면 이게 과정이라면 이제 끝부분인데 그럼 폭락장이 이제 오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이제 투자자들 혹은 리서처들이 얘기하는 거는 2025년 9월 전에 전부 팔고 자기는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실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좀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까지 2017년에 이제 찾아왔던 첫 번째 상승장, 2018년에 찾아왔던 첫 번째 폭락,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시작된 상승장과 22년도에 이제 하락했던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공통점이 뭐였냐면 결국 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 때문에 사실 폭락했던 사건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로서 사실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가 시장에 들어왔었고 그게 이제 결국 트리거를 좀 촉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규제가 들어왔고 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기존에는 수익률은 높았지만 위험이 상당히 존재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규제가 완비되고 있고 사실 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라 사실 아직 이 시장이 저번처럼 폭락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트코인이 큰 하락하고 알트코인은 사실 더 큰 하락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는 금융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매수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어차피 시장 자체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규제가 완비되고 있는 상태라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횡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처럼 뭐 40% 50% 하락하는 시장은 올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긴 호흡을 보고 사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하나의 자산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폭락장은 안 올 것이다. 과거와 같은 그쵸.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